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파시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본주의, 공산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이런 이념들은 정확히는 몰라도 대충 느낌은 오죠. 몇몇 국가가 떠오르기도 하고 어떤 경제체제와 정치색을 지니고 있는지 대강 느껴지는 편입니다. 하지만 파시즘은 이름만 들어서는 정확히 뭘 뜻하는지 알기 어렵죠. 많이 들어는 봤으나 직관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이름 탓인지 애매합니다. 동시에 파시즘이라는 말 자체가 워낙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크죠. 일각에서는 파시즘을 단순히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재적이고 폭압적인 모든 현상을 포괄하는 모호한 개념으로 주장하기도 하는데, 이건 파시즘에 대한 과도한 확대 해석이자 파시즘과 그 운동에 대한 이해를 관가하게 만드는 비역사적 주장이라는 의견이 많죠. 파시스트들은 단지 단순한 극우라고 하기에도 애매하고 단지 지독한 인종차별주의자라고 하기에도 애매합니다. 단순히 소수자와 좌파의 폭력을 가하는 권위주의자들인 것도 아니죠. 왜 이렇게 애매하냐고요? 학계에서도 정확히 파시즘을 정의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럼 파시즘은 어떻게 생겨났으며 현대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파시즘의 원은 동맹연맹이란 뜻의 이탈리아어 파쇼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공화주의자들이 애용하던 단어이죠. 파시즘을 압축하고 압축해서 비교적 좁은 의미의 파시즘을 설명하면 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특히 이탈리아와 독일에서 나타난 대중정치와 대중동원에 기초한 극단적인 민족주의자,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전체가 개인보다 우선되는 독재 정치를 공공연히 주장하는 정치 체제이죠. 히틀러 시절 독일, 무솔리니 시절 이탈리아, 그리고 일본 제국을 생각해보면 됩니다. 다만 일본 제국의 파시즘, 독일의 파시즘, 이탈리아의 파시즘은 또 다르죠. 앞에서 말했던 파시즘이 정의되기도 어렵고 정의하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래도 등장한 시점은 확실하죠. 파시즘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유럽에서 발생한 공황과 경제적 어려움을 등에 업고 등장했습니다. 전승국, 패전국을 막론하고 전쟁은 사회에 혼란을 가져오죠. 혼란은 사람들의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이 중에서도 이탈리아와 독일은 전쟁의 피해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죠. 국가 이전의 민족 공동체가 파국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파시스트들은 인간혁명과 민족혁명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인간혁명과 민족혁명을 통해 위기를 극복한다. 파시스트들의 계획을 풀어 말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형식적인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노동조합과 사회민주주의 정당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노동계급 조직을 파괴하고 사회 대다수가 누려온 자유를 전면 공격한다. 그래서 사회의 모든 측면을 통제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활동한다. 자유는 질서와 대립되는 말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새로운 질서를 세우겠다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랑 비슷한 건가? 아닙니다. 오히려 파시즘은 사회주의자들을 공격하며 힘을 키워줘. 한마디로 공산주의고 사회주의고 민주주의고 그냥 전부 다 깠습니다. 파시즘에 이끌린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전쟁과 사회, 경제적 위기로 인해 미래가 불투명해진 다수의 청년들, 전쟁이 끝나면서 사회로 돌아왔지만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지 못한 퇴역 군인들, 미래파 지식인, 젊은 반부르주아 불만 세력, 민족의 영광과 사회 변화를 함께 꿈꿨던 중산층 사람들이죠. 파시즘의 주요 지지 기반은 언제나 중간 계급이었습니다. 중간 계급은 자본가 계급과 노동 계급 사이에서 끼어 있는 존재였죠. 관리직, 전문직 종사자들은 노동자들이 갖고 있는 집단적 힘도 대기업주들의 경제력도 없었거든요. 중간 계급의 인생은 심각한 경제 위기와 대량 실업이 일어나면 위태로워지는 계급이었죠. 이들은 자본가를 원망하는 동시에 노동자들을 혐오했습니다. 하지만 자본가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중간 계급은 노동조합과 좌파를 증오하며 민족주의와 국수주의에 끌려죠. 이때 파시스트들이 판을 깔아주었습니다. 유대인같이 분노할 대상도 만들어주고 대중적 세력의 규합도 해주었죠. 그 결과 1919년 공식적으로 파시즘이 탄생합니다. 1919년 3월 23일 이탈리아의 베니토 무솔리니는 밀라노의 산세폴크로 광장에서 사회주의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당시는 노동자들의 사회주의 투쟁이 자주 일어나고 있었죠.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동자들은 공장을 공격하며 단합을 했죠. 무솔리니의 사회주의와의 전쟁은 중간 계급은 물론 자본가들의 지지도 얻게 됩니다. 이때 무솔리니는 자신들의 운동을 전투자 동맹이라는 뜻의 파시디 콤바티멘토라 불렀죠. 파시즘이 최초로 정권을 장악하게 된 것은 1922년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가 총리직에 오르면서 독재 권력이 수립되었을 때였습니다. 이로써 사회주의와 자유주의자
히틀러자가 이끌던 의회 정치가 막을 내리고 파시즘 통치가 시작되었죠. 1920년대 말 세계 대공황을 계기로 파시즘은 현실 정치에서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거대 자본가들은 뒤에서가 아니라 앞에서 공공연하게 파시즘을 지지하기 시작했죠. 노동자 사회주의자들의 저항은 대부분 폭력이었기에 파시즘도 폭력적이게 이들이 진압했습니다. 1933년 히틀러가 독일을 장악하면서 파시즘은 폭력의 끝을 달리죠. 파시즘은 자유주의와 개인주의 등 기존의 서구 이념은 물론 공산주의 역시 국가 타락과 분열 및 쇠퇴의 원인으로 보며 전부 비판했습니다. 동시에 분열되고 가난해진 개개인에게 강력한 소속감과 안정감을 부여하려는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자들도 파시즘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어버리면 불안정한 사회에 꼭 있어야 하는 탓할 대상, 적이 없어지죠. 그래서 민족주의를 내세우며 적을 만들었습니다. 독일의 경우 이 대상이 유대인이었죠.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파시즘이 실현되려면 누군가가 혹은 한 정당이 국가를 사실상 지배해야 한다는 느낌이 오실 겁니다. 사회주의고 뭐고 반대 의견은 묵살할 정도의 힘과 한 국가 민족을 하나로 엮을 수 있어야죠. 그래서 파시즘 체제의 주요 요소는 강력한 카리스마를 지닌 지도자, 그 지도자를 구현되는 국가, 그 국가를 떠받치고 대중을 동원하는 임무를 지닌 유일 독재 정당, 이 정당이 중심이 되어 전 인구를 규율하고 동원하는 각종 조직, 노동가와 자본가 사이의 협력을 강제로 강요하고 국가가 통제하는 강제 조직으로 요약됩니다. 이런 식으로 독재 정권을 합법적으로 손에 쥔 히틀러와 무솔리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되었죠. 하지만 파시즘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문이었죠. 여러 가지 시점에서 볼 수도 있지만 큰 틀에서 보자면 2차 세계대전은 미국, 영국, 소련이 필두로 한 자유공산 진영과 독일, 이탈리아, 일본을 주축으로 한 파시즘과의 대결이었습니다. 1939년 9월 1일 독일은 히틀러의 명령에 따라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죠. 1940년 5월과 6월에는 네덜란드와 노르웨이가 차례로 독일에 항복했습니다. 곧이어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가 대연합국 선전 포고를 발령하고 전쟁에 뛰어들죠. 무솔리니는 히틀러와 대등함을 과시하기 위해 침략 전쟁에 심혈을 기울였는데 결국 승리하지 못한 채 오히려 대중의 열광과 인기를 잃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가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 세 파시즘 국가의 삼국조약이 조인되면서 우리가 주축국이라고 부르는 2차 세계대전의 세력이 형성되죠. 이때 주축국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면 우리는 파시즘 국가에서 살고 있을 겁니다. 좀 변화된 파시즘 국가이겠죠.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의 결과는 다들 아시다시피 연합국이 승리했습니다. 파시즘의 창시자 이탈리아는 가장 먼저 연합군에게 항복을 선언했죠.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 작전 이후 무솔리니는 사형을 당했고 히틀러는 베를린의 총통관저 지하 은신처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버텼던 일본은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핵을 맞고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고요. 파시즘과의 전쟁이었던 2차 세계대전에서 이탈리아와 독일, 일본이 패배하면서 당연히 파시즘은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제일 앞에 나왔던 파시즘이라는 말 자체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게 된 것도 이때부터였죠. 이때부터 파시즘이라는 말은 욕으로 더 많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충성 없는 전쟁,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전쟁이었던 냉전이 미국의 승리로 끝났다고 공산주의가 사라지지 않은 것처럼 파시즘 사상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인종주의와 인명 경시, 극단적 민족주의와 민족적 차별, 과도한 지역주의와 지역적 차별, 전체적이고 독재적인 체제에 대한 향수와 지향 등 21세기에도 파시즘은 변형된 형태로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재생되고 심지어 세력을 조금씩 넓혀가고 있죠. 학자들은 오늘날에도 파시즘이 지배하던 시기와 같은 상황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겪지 않은 우리에게 교묘하게 수정된 파시즘이 도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공산주의와는 또 다른 민족적 유토피아를 꿈꿨던 파시즘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